최근 한국 금융시장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섬뜩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를 보면 환율 안정세에 한국 경제 숨통 트이나 같은 희망 섞인 헤드라인이 나오죠. 하지만 진짜 선수들이 노는 채권 시장,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반대의 신호가 잡힙니다. 지난 6개월간 외국인이 한국 3년 국채 선물을 무려 20만 계약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자 시장 전체 판돈의 절반을 뒤엎는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최근 며칠 사이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전혀 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외국 자본이 다시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순적인 상황 뒤에 숨겨진 외국인의 진짜 속내와 이것이 여러분의 대출, 금리와 자산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아주 깊게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채권의 기초 원리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채권을 파는데 왜 금리가 오르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시장이 보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채권이라는 건 나중에 받을 돈, 즉 원금과 이자가 종이에 딱 인쇄되어 고정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13,300원을 주기로 한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A, 한국 채권별로 내하고 시장에 마구 내다 팝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만약 가격이 9,000원까지 폭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이 채권을 산 사람은 9,000원을 투자해서 1년 뒤에 13,300원을 받게 됩니다. 앉아서 1,300원을 버는 셈이죠. 이걸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14.4%가 나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 즉 시장 금리는 폭등하는 겁니다. 반대로 채권이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12,200원까지 오르면요. 100원밖에 못 버니까 수익률은 1%대로 떨어집니다. 결국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20만 계약이나 매도했다는 건 한국 채권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시장 금리는 앞으로 더 미친 듯이 오를 것이다 라는 쪽에 20조 원을 베팅했다는 뜻입니다. 제 설명이 이해되셨다면 그리고 이 냉철한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공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은 계속 팔까? 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안정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금리 인하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요지부동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의 환율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 혹은 속임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세 가지 냉혹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네거티브 캐리의 고통입니다. 외국인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기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국채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채권을 들고만 있어도 이자 비용 때문에 매일매일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내려주지 않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둘째, 환율 방어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환율이 잠깐 주춤했을 뿐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한국의 기초 체력 저하라는 근본 원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가 어렵다고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순간 한미금리 격차를 견디지 못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외국인은 한국은행이 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수급 부담입니다. 세수가 펑크 나서 정부 국간이 비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빚을 내야 하고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외국인은 이 물량 폭탄을 미리 감지하고 탈출하는 겁니다. 즉, 지금의 외국인 매도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고금리의 늪에서 당분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구조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현재의 아슬아슬한 균형, 즉 동적 균형을 산산조각 낼 트리거입니다. 저는 4가지 뇌관을 봅니다. 첫 번째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잠식입니다. 전세 사기 터진 것 대신 갚아주느라 이 공기업들의 돈이 말랐습니다. 만약 이들이 더 이상 보증 못 섭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전세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도 올스톱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 즉시 붕괴합니다. 두 번째는 일군 건설사의 법정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태영건설 같은 곳을 정부가 억지로 막아줬지만 이름만 대면 아는 일군 건설사가 이자 못 내겠다고 손을 드는 순간 금융권 전체가 서로를 못 믿는 돈맥경화에 빠질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 금리의 재급등입니다. 만약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서 미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가면 한국은행은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4번째 트리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뱅크런, 즉 외화 이탈입니다.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고 언론에서 위기설이 돌면 기업과 개인이 원화를 못 믿고 은행으로 달려가 달러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는 4천억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도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20만 계약 매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인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아니 위험하다는 메이저 자본의 비명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환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달러를 확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냉혹한 신호를 포착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려면 저녁 8시냉철한 뷰의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이탈 과연 한국 경제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